안녕하세요. 오늘은 멕시코에서 만난 마야 문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지 인사 말로 시작해 볼까요? 무초 구스토 비엔베니도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지 인사 말로 시작해 볼까요? 무초 구스토 비엔베니도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중남미 여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야 한다고들 하죠. 여행 과정이 험난해서 극기훈련 같다는 말도 있고 해외여행의 종착역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키지 상품으로 19박 21일 동안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남미 5개국을 도는 여정을 택했습니다. 국제선만 11번, 국내선 3번, 경비행기 1번. 정말 숨 가쁜 일정이었죠. 당시엔 남미 직항편도 없어 LA에서 하루를 묵어야 했어요. 9시간에서 13시간, 계절은 정반대라 사계절 옷을 다 챙겨야 했고요.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에선 고산병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걷는 일이 잦았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가야 하는데? 그냥 가고 싶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광활하고 다양한 자연과 신비로운 고대 유적, 다채로운 문화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봄 내음이 싱그럽던 어느 날 가벼운 설렘을 안고 아내와 함께 짐을 꾸려 나섰습니다. 중남미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혼혈의 나라 멕시코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멕시코로서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옮겨온 치명적인 질병과 잔혹한 학살로 원주민은 급격하게 줄고 나라는 다양한 피가 섞인 혼혈 문화권으로 빠르게 변했죠. 찬란한 고대 문명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라질리아 대학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인 DNA의 약 60%는 원주민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는 원주민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메스티소 문화권으로 불립니다. 멕시코 고대 문명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BC 3500년경 시작된 올멕 문명을 시작으로 테오티후아칸, 마야, 아즈텍 문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남긴 찬란한 흔적들은 지금도 멕시코 전역에서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찾아다니는 멕시코 역사 여행은 이 나라의 매력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줬어요. 칸쿤은 원주민이 살던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1970년대 초 미국과 캐나다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 관광 리조트로 개발했습니다. 미국 상류층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 1위이자 미국과 중남미 젊은이들이 결혼과 허니문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칸쿤의 매력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을 찾기 위한 관문이기도 해요. LAX 공항에서 이륙한 지 4시간 30분 멕시코 칸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여름처럼 뜨겁고 습한 공기가 확 몰아쳤어요. 호텔 존에 발을 내딛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코발트빛 푸른 하늘 아래 하얀 산호가루가 부서지는 해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크리스탈 블루의 카리브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칸쿤 분위기는 멕시코보다 미국에 가까웠어요. 연중 대부분 맑은 날씨 덕분에 세계적인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죠. 마야어로 칸쿤은 뱀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해변과 칸쿤 센트로와 다리로 연결된 건너편이 길고 좁은 엘자 모양의 섬은 마야인의 말처럼 뱀의 둥지 형상과 닮아 있었어요. 칸쿤은 원래 원주민이 살던 작은 어촌이었는데 1970년대 초 미국과 캐나다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로 개발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마야 문명 주요 유적지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멕시코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칸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유카탄주의 주도 메리다와 주변에 조선인 2세부터 5세까지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05년 일본 인력 송출회사가 묵소가 근로자 모집 광고로 조선인들을 속여 그해 4월 4일 1033명이 재물포항을 떠났어요.
험난한 항해 도중 안타깝게도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목숨을 잃고 아이 1명이 태어나서 5월 16일 1031명이 유카탄에 도착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이들은 낯설고 먼 이역만리 유카탄에 끌려와 에네켄에서 실을 뽑는 고역에 시달려야 했어요. 4년의 계약이 끝난 뒤 살아남은 이들 대부분은 메리다시와 주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후손들은 조상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한 채 메리다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죠. 1996년 국내에서 영화 애니갱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 비극적 역사가 흐르는 세월 속에 잊혀가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다음날 칸쿤을 떠나 마야 문명의 대표 유적지 치첸 이트사로 향했습니다. 칸쿤에서 200여 킬로미터로 약 2시간 30분 거리였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허리케인을 견디고 살아남은 잡목숲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 후 17세기까지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영했습니다. 마야 문명이 원시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인류 최초로 영의 개념을 정립했고 고유 문자를 사용했으며 천문학과 수학, 건축 기술도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죠. 거대한 피라미드와 엄청난 구축물들은 지금 봐도 정말 경탄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종말은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어요. 갑작스러운 몰락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스페인이 중남미를 유린할 때까지 마야는 멕시코 남부 정글에서 문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야족의 일족인 이트사족은 척박한 유카탄 반도에서 세노테를 발견하고 750년과 900년 사이 치첸 이트사를 조성했어요. 마야인들은 이곳을 치첸 이차라고 불렀는데 마야어로 치는 입구이고 체는 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치첸 이트사는 이트사족 우물의 입구라는 의미예요. 13세기 이후 마야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톨테긴이 뒤를 이었지만 이마저 15세기 들어 쇠락하면서 도시 전체가 밀림 속에 묻혔습니다. 밀림 속에 버려졌던 치첸 이트사는 1843년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멕시코와 중남미를 탐험한 미국 탐험가 스티븐스와 영국 화가 캐더우드가 펴낸 유카탄 여행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성을 잃은 잊혀진 신의 도시 치첸 이트사는 마야 문명이 건설한 경이로운 속초 도시입니다. 치첸 이트사의 중심은 쿠쿨칸 신전 엘 카스티오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정말 대단합니다. 바닥 한 변이 55m인 정사각형의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방이 91계단에 정상 재단 1단을 더하면 총 365계단이 됩니다. 바로 마야인들의 태양력을 그대로 담은 구조죠. 스페인 사람들은 성처럼 보인다며 스페인어로 성이란 뜻의 엘 카스티오라고 불렀지만 이 신전은 마야인들이 숭배한 깃털 달린 뱀을 뜻하는 비의 신 쿠쿨칸에게 바쳐진 곳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존해야 했던 그들에게 비는 곧 생명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제2공간이자 생존을 위한 기우제를 올리던 제단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공의 의식도 행해졌습니다. 이집트의 단순한 무덤과는 달리 이트사족의 피라미드에는 천문학과 수학, 철학이 담겨있고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쿠쿨칸 신전은 양측에 9개 층을 두어 마야력으로 한 해를 18개월로 나누고 한 달을 20일로 해서 360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고 남은 5일은 신의 기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매년 춘분과 추분 무렵 오후에 뱀 형상의 그림자가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장면은 마야 천문학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허물어져 내린 동쪽과 남쪽 피라미드는 좀 안쓰러웠지만 치첸 이트사는 그 자체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계와 장비도 없이 이런 웅장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정문에서 우측으로 들어서면 펠로타 경기장이 나타났습니다. 펠로타는 마야어로 공이란 뜻이고 펠로타 경기장은 볼을 이용해 게임을 했던 볼 코트예요. 경기장은 길이 168m, 폭 70m에 달하며 양측에는 8m 높이의 벽이 있고 벽 중앙에는 깃털 달린 뱀이 장식된 돌링이 걸려 있습니다.
7명이 한 팀이 돼서 1명은 골을 지키고 6명은 공격을 해요.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고 가죽을 댄 팔꿈치나 엉덩이, 무릎을 이용해 3kg짜리 고무공을 링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경기죠.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우주의 마지막 주기인 태양의 시대에 산다고 믿었던 마야인들은 무사 안녕을 위해 태양신에게 건강하고 힘센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마야인들은 볼게임에서 승리한 팀 주장의 심장을 제물로 바쳤고 머리는 잘라서 전사의 무덤에 안치하고 속조 구조물로 새겼다고 해요. 패한 팀 선수들은 승리한 팀 선수들에게 흑요소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개인 참관자는 사제와 귀족으로 제한해서 신성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게임은 마야 문명권에서 어디서나 행하던 게임이었는데 오락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의식이었다는 거죠. 볼 코트를 지나면 전사의 사원으로 불리는 촌판틀리가 나옵니다. 촌판틀리는 해골이 조각된 벽이에요. 벽 모서리에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인 비늘 달린 뱀의 머리가 올려져 있고요. 촌판틀리 앞에는 제기어 신전이 있습니다. 벽면에 용맹과 땅을 상징하는 제기어와 하늘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발톱으로 사람의 심장을 잡고 있는 구조가 새겨져 있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쿠쿨칸 신전 동쪽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전사의 신전이 있습니다. 태양신에게 산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바쳤던 인신공의의 중심지였어요. 신전 중앙에는 전사와 사람의 심장을 파먹는 독수리 제기어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전 남쪽과 서쪽으로는 피라미드와 전사들을 부조로 조각한 약 200개의 사각형과 원형 돌기둥이 신전을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신전을 호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000개의 기둥을 가진 신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정상에는 반쯤 누운 자세의 속조 신상 차크몰시 HAACMOL이 있고 배 위에는 희생자의 심장을 올렸던 접시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요. 얼굴은 쿠쿨칸의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자세이고 발은 엉덩이에 붙인 구부린 자세로 양손으로 접시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신전 기둥에 새겨진 전사들의 키는 난쟁이처럼 아주 작았어요. 실제로도 마야인들의 키는 150cm 정도로 작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전 뒤편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희생된 수많은 사자들의 절규를 품고 있는 듯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치첸이트사 유적지 내에는 자연 우물인 세노테 슈톨록이라는 세노테가 있습니다. 한때 고대 마야인들의 주요 식수원이었으며 슈톨록은 마야어로 이구아나를 뜻합니다. 유적지 인근에는 몇 곳의 세노테가 있어요. 유적지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는 세노테 이킬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수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단지의 북쪽 끝에 있는 성스러운 세노테는 길이 167m, 지름 61m로 종교의식에 사용했던 거대한 천연 우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쉽게 마르지 않아서 성스러운 우물 또는 희생의 샘으로 불렸어요. 세노테는 고대 마야인들에게 유일한 수원이자 터전이었고 마을은 모두 세노테 주변에 형성됐습니다. 가뭄이 들면 마야인들은 쿠쿨칸 신전에서 비의 신 차크에게 순결한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낸 것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캔컨 팁스 가이드에 의하면 우물 바닥에서 발견된 발굴물 중에 여자와 남자 심지어 어린아이 유골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서 처녀만 인신공양의 제물로 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쿠쿨칸 신전에서 멀리 떨어진 세노테는 들리지 못하고 쿠쿨칸 신전에서 가까운 세노테 슈톨록을 찾았습니다. 칸쿤에서 남쪽으로 2시간 남짓하면 카리브해를 끼고 환상적인 해안 도시 툴룸이 있습니다. 마야의 무역항이자 멕시코 유적지 중 유일하게 카리브 해안 바닷가에 세워진 도시예요. 툴룸은 마야어로 에어사인 토지 또는 벽이란 뜻을 가집니다.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12m 높이 해안가 절벽 위에 세워졌고 해안을 제외한 3면에 8m 두께의 석벽을 두르고 5개의 문을 세운 성벽 도시 유적이죠. 푸른 카리브해를 앞에 두고 절벽 아래에는 하얀 백사장이 깔려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카리브해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13세기와 15세기 사이에 가장 크게 번성했고
스페인이 점령한 후에도 유지되다가 16세기 말에 버려졌다고 해요. 원래는 동쪽을 앞에 두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다는 뜻의 새벽을 향한다는 의미로 사마라고 불렸는데 이곳을 처음 찾은 스페인 탐험가가 툴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북쪽 문을 통해 성내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풀밭과 성벽 심지어 신전 위에서 이구아나가 설쳐댔어요. 모든 건축물은 석조였고 허물어진 쿠쿨칸 신전과 천문대, 피라미드 등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야의 신비와 영화의 흔적이 지워진 유적들의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어요. VIP 거주지였던 궁전 엘 팔라시오는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 쇠락을 말해주고 카카오를 화폐로 사용하던 시장 역시 폐허가 돼서 옛 영화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궁전 전면의 작은 문은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드나들 정도였어요. 당시 툴룸 사람들은 키가 120cm도 안 되는 소인이었고 여자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눈을 사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쿠쿨칸 신전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해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프레스코 신전이 남아있어 마야 천문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절벽 위에 세워진 성내에서 가장 높은 약 7.5m 높이의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의 쿠쿨칸 신전 엘 카스티오는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웠던 마야 문명 일정은 툴룸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과 경외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은 미지의 쿠바로 향합니다. 중남미 여행의 다음 이야기는 그곳에서 이어질 거예요. 노스 베모스 앤 쿠바에서 만나요.